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증시큐 여보세요 정재훈 예병군입니다. 오늘 증시큐 여보세요에서는요, 앞으로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상담은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우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금일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장이 끝났는데요. 1967.19포인트로 약 2.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동반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맞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의 흐름들 일단은 눌림목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예병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도 오늘 뭐 조금은 견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너무 많이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 쪽에서 조금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지금 지지대는 잘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코스닥도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잠깐만 좀 얘기해 주세요. 내년 시장에는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는 여전히 뭐 중소형주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꾸준하게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다라면 좋은 종목군들, 대안주들 많이들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일단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새해를 좀 맞이해서요. 2014년도 코스피와 코스닥 관심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코스피 종목들의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관심 종목은요. 첫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두 번째는 만도, 세 번째는 CJ 대한통운, 네 번째는 포스코,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전 KPS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종목군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넥스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니크, 네 번째 코디에스, 그리고 한솔 홈데코까지 이렇게 5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참 너무 좀 작은 종목군들 아닙니까? 일단은 중소형주에서 어떤 중장기 투자의 적 관점을 가져가신다면 결과적으로 중소형주에서 분명히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5종목이다 보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여러분들께 신선한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그렇게 조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 시장 마감 시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장 이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휴일에 좀 얘기가 나왔었죠. 중국 제조업 지표 이게 6개월 만에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둔화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면 딥커플링에 대한 시장 부분들은 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한 이슈 제가 꼽아오는 이슈는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는데요. 예멘토님은 어떤 종목군들 이슈를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지금 어떤 너무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 부분이 좀 과도한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만 지금 섞여서 오히려 장에 낙폭을 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문제가 되죠. 그죠? 지금 제일 큰 환율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환차손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적까지 안 좋아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 과도하게, 좀 집중이 된 장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정재원 전문가님 또 다른 이슈는 뭐였습니까? 예, 오늘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밀려내렸습니다. 전차 군단들의 좀 몰락이 좀 나타났었죠. 일단 어느 정도 이 낙폭 과대로 좀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점이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120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네요. 자, 이렇게 이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내일 흐름이죠. 내일 흐름. 먼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업종보다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한 가지 팁은 내수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래소 시장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예, 코스닥 시장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매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낙폭을 이미 과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장과 같이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코스닥은 다시금, 그 반등폭에서 어떤 약간 밀리면서 지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낮게 봐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어떤 중소형주의 어떤 매기,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장 마감 시황 어느 정도 점검을 해드렸고요. 내일장 전망까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기 전에 일단 우선 첫 번째로 6고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6가지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힌트, 멘토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힌트요? 네. 우리 정재원 전문가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시원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멘트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고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 OLED 투자 보류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첫 번째 6고개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아니라 문자 상담을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녹스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매수 단가가 21,9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녹스 먼저 예멘토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IT 부품 쪽이나 그다음에 전자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의 부품 쪽 그런 것들 굉장히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이녹스 역시 오늘 그 낙폭의 관점에서 낙폭을 키워서 거기에 한몫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사실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 장이 급하게 밀리면서 오늘 사실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44포인트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녹스도 같이 밀려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낙폭은 과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만큼의 진폭이 있었습니다. 그죠? 진폭. 즉, 이만큼 진폭이 있었는데, 결국은 낙폭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은 크게 동반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구간이 지금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선을 어디까지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19,500원 선까지 하단선 잡으시고, 그 하단선에서 다시 반등을 노려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이 아직까지 크게 주봉상에서 각도를 꺾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봉 살펴보셔도 결국은 우상향 패턴 속에서의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는 지지대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 지지대가 뭐냐면 월봉에서의 26 이평선입니다. 이 26 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체크해 보신다면 목표가를 너무 길게 가지는 마시고요. 25,100원 정도 잡으시고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잡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06번님께서 문자를 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38,2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향후 전망에 좀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추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자리대가 약 31,900원, 오늘 약 2.3% 정도 밀려내렸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돼 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35,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지금 현재 자리대죠. 31,5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3만원 정도를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약 35,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즉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되 손절가,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대는 약 한 3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1,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지금 현재 문자를 주시게 된다라면 바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이 무엇이냐면 저와 예병군 멘토가 종목 제안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즉 멘토링 서비스를 문자 서비스로 드린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상담을 좀 많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 신청을 부분들. 하셔야 또 당첨의 기회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청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고개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멘토님, 두 번째 고개 혹시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고개요. 네. 디스플레이 판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점, 요 점을 좀 힌트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도가 변화된다는 디스플레이 판도, OLED에 아마 투자를 안 한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OLED 투자 보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판도가,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힌트를 좀 드릴까요? 번번한가요? 너무 좀 좁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전화 한번 상담 문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64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16,0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예민토님. 말씀해 주시죠. 일진 디스플레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수출주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그리고 IT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6.73%까지 종목이 밀려버렸는데요. 그 밀린 자리가 결국은 지난달에 낙폭이 과했던, 즉 지난달에 우리가 옵션 만기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 부분까지 밀렸다가
월 말에, 즉 지난 월 말에 반등을 주는 그 시점, 그 부근에서 출발해서 지난달 딱 저점대까지 또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좀 낙폭이 과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대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봉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강하게 지지받는 구간이었어요. 이게 14,000원 부근인데요. 이 14,000원 부근이 결국은 지지를 받고 지난달에 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 만에 IT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자, 여기서 바로 계속 낙폭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사실상 약간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매는 자, 우리가 얘기를 드렸죠. 늘 투매는 또 다른 매수 기회다. 즉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는 시장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공포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자, 요거는 자, 매도 시점은 일단은 자, 요번 구간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와도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즉 15,000원대 부근에서의 횡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횡보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 지지대가 즉 어디 지지대냐면 52평 월봉상, 그 다음에 주봉상은 지금 각도를 조금 꺾었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으로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요 지지대는 명확하니까 자, 목표가를요 여기까지만 잡아보세요. 17,200원까지만 잡아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자, 요 지지대를 깨버리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14,000원을 깨면 빠져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가상입니다.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안 좋으시네요. 아, 예,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아, 예, 잠깐 수화기 좀 내려놓고 할게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45만 3천원에요. 40%입니다. 145만 3천 원이요. 예. 30%요? 40%요. 40%요. 예. 아,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예.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앞으로 좀, 예,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좀 네. 올라갈 것 같아서. 예. 한 3개월 전쯤에 샀거든요. 3개월 전쯤에요. 예, 예. 오늘 떨어진다 하더니 좀 많이 떨어져서.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향후 전망. 예, 향후 전망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1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즉, 엔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재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점이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옵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31만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30만 9천원입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131만원대 이 자리대를 안착하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145만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 10%의 손실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죠. 약 한 140만원 정도를 좀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어차피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120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두고 여유있게 좀 보시고요. 만약에 120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 전략을 한번 더 이어가서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많은 문자 상담이 리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얼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빨리빨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당첨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이벤트가 좀 여전히 남아있죠? 어떤 예. 이벤트 했었죠? 어떤 이벤트를 말씀? 헤헤, 모르시는구나.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아니, 그걸 얘기를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잊어버리실까봐 또 하는 거죠. 잊어버리셨을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네. 그렇죠. 한복 입으시더니만, 그거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그렇죠. 예. 복장이 바뀌었으니,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손짓이든 발짓이든. 새 신랑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자, 일단은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예. 종목 뭐가 있습니까? 다음 종목, 지금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기아차, 6만원에 20%, 매도 시점, 요걸 물어보셨는데요. 자, 기아차. 자, 오늘 낙폭 과했죠.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동차 완성차 쪽 아직 크게 좋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기아차가, Q700, 그 다음에 뭐 Q500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의 어떤, 제품들이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즉, 미래 완성차 쪽에서도 어떤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역시 어떤 구조조정하면서 새롭게 어떤 신바람을 이어나갈 그런 어떤 동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아차 오늘 낙폭은 사실상 엔화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낙폭이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는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어차피 지금 낙폭이 과했던 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대를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1,7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종가상 요 부분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되 자, 요게 반등이 오면 자, 크게 반등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꺾여 내려오는 일봉상 꺾여 내려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58,000원대까지만 조금 들고 가보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물어보셨어요. 97,000원에 30%를 일단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 그리고 손절가, 매도가를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소 밀려 내려오는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꾸준하게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고 올라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잠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을 봐야 되겠죠? 자, 기관과 외국인 쪽 꾸준하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수급적인 흐름도 괜찮고요. 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약 76,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손절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다. 즉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7,000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들고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네, 저기 현대모비스요. 아, 현대모비스요? 매수가는요? 28만 3천원에 10%인데요. 아, 28만 3천에 10%요? 잠시만요. 네, 제가 1차 매수했어요. 예? 1차 매수한 거거든요. 아, 예. 제가 잠시만 전화 끊고, 네. 예. 전화 수화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담 계속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예. 28만 3천 원에 10%요? 네. 10%. 현대모비스를요?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를 제가 3차 매수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1차 매수 10% 했어요. 예. 그래서 밑으로 밀리면 더 사도 괜찮은지. 현대모비스.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사셔도 네. 됩니다. 더 사셔도 아, 되는데, 네. 지금은 엔화에 대한 우려, 환율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환차손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환투기 세력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격대 다시, 재매수해야 될 가격대와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요렇게 보면, 자, 62평선이, 122평선을 지금 지지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지지를 네. 깨고 내려왔다는 건 이건 지금 지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이 네. 122평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게 지지가 확인되는 부분, 즉, 다시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결국은 물타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손절을 감행하셔야 되는데, 자, 네. 봐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제가 딱 잡아드릴게요. 27만 6천 원 선이요. 일단은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앞전에도 그렇죠. 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앞전에도 요 부분이 지지가 됐고, 지금, 지난달에도 요 부분이 지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요 부분이 지지대예요. 그죠? 지지대인데, 요게 지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내일쯤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다 떨어지는 구간, 즉, 이걸 막 깨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때는 오히려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계속 깨고 내려오면 26만원대짜리까지 밀립니다. 아시겠죠? 네네. 26만 원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지금은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실 단계가 아니에요. 차라리 요게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자, 28만 원대로 올라온다. 28만 3천 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가상으로요? 종가요? 네네. 예, 종가상. 바로요? 종가상. 그렇게 네. 28만 3천 원을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예.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목표가는요, 딱 네. 요 부분 법을 치면 돼요. 30만 8천, 지금 28만 3천 원이 매수가시니까 30만 8천 원까지만 짧게 안 보세요, 이거는. 네. 지금, 2월장도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월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2월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목표를 조금 단기적으로 잡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죠. 그죠? 예. 힘들 좀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고개. 힌트. 네. 예, 공개를 해 주시죠. 자, 세 번째 고개는요. 자, 태블릿 PC가 성장을 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공면, 울트라 TV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죠. UHD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왔으니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요. 네,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6,000원에요. 36,000원에 50% 했거든요. 50%를 매수를 이거 안 하셨어요. 들으셔도 들리시잖아요. 자, 일단 제가 수화기를 좀 내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어떤 부분들이 매수- 궁금해서요? 매도 시점하고 매수 시점 좀 한번 알고 싶어서요. 매도 시점이요? 네. 혹시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아니, 보셨나요? 뭐, 저기,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은데요. 네. 매수도 좀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실 생각이세요? 예, 예. 근데 비중이 매도 시점. 50%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 그러세요? 자,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수출주들이 금일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원인은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면 지금 추세대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초록색 선이 약 61선이거든요. 61선이 수급선입니다. 즉,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자리대 34,000원 자리대예요. 34,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대박 플러스 보시나요? 아니, 안 봤는데. 아, 대박 플러스 못 보셨구나. 자, 잘 보세요.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려 내려옵니다. 근데 이 저점을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약 그 자리대가 34,000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즉, 이 자리대가 안착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은 아마도 어느 정도 34,000원 정도대에서 37,000원 정도대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종목, 사실 돈으로 다른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결론은 3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박스권역으로 좀 시장을 보자라는 거. 종목 같은 경우 34,000원에서 37,000원 정도의 박스권 대응을 하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럼 이게 삼성전자하고 같이 오르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닌가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역배열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이죠. 지금 시장은 차별합니다. 종목별 장세예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다음 문자 상담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인데요. 12,000원에 비중 30%를 담으셨네요. 이분은 방송을 보시긴 보셨는 것 같아요. 제가 BH를 방송상에서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랬는데, 분명히 가격대를 제가 11,400원대를 잡아드렸고, 근데 지금 뒤늦게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발 추격 매매는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증시라는 게 물론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매수가를 왜 잡아드리겠습니까? 그죠? 매수가 잡아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잡으면, 자, 시청자분이 불안한 마음 없이 끌고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 위에서 잡게 되면 밀리다 보면 불안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매수가 잡아드리는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요. 자, 11,55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조금 한 3% 정도 밀렸는데요. 이 구간 크게 겁내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PCB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동사 자체가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신성장 동력인 FPCB 쪽에 어떤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빠르게 가격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 부분 오늘도 아래쪽에 지지대, 강한 지지대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은 부분들을 지지받으면서 결국은 작은 거래량으로 또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고 가시면 되는가 하면요. 일단은 목표가보다는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이 맞는데, 일단 목표가는 잠정적으로 먼저 잡아드리자면, 자, 13,700원 부근이에요. 13,700원 부근인데, 자, 그 목표가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다 보면, 자, 요 위에 12,000원대 위를 올라서야 되거든요. 12,000원대 위를 올라서야 되니까, 이 12,000원대 위를 올라서게 되면, 월봉상 요 지지대, 즉, 바로 월봉의 강한 지지대였던 13, 2평의 지지대를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12,000원대 위로 올라가고 13,000원이 되면, 자,
12,3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잡아가시는 전략. 그 다음에 그것이 13,5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12,800원대로 익절가를 상향하시고, 그렇게 자꾸 익절가를 상향하시다 보면 결국은 추세는 추세대로 여러분들께서 다 그 수익을 거두실 수 있고, 꺾일 때, 즉 꺾여 내려올 때는 어깨에서 파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요 종목은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결론이 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잠깐 네 번째 고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네 번째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대형주가 장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초반에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섹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광범위하나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좁혀주세요. 아,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컴을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1,500원입니다. 비중은 3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 플렉스컴 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이 플렉스컴 종목의 신 자리에 올랐었던 이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된다라면 24,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다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번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박스권역을 모습을 좀 부렸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렸던 부분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소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둔화, 이 부분들 때문에 플렉스컴이 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수급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는 전혀 매수를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다소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3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결론은 우선적으로 이 10,00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교체 매매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과연 이 플렉스컴 부분들은 태블릿 PC 쪽으로도 과연 수주를 좀 할 수 있느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좀 보게 된다면 12,000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좀 삼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멘토님 혹시 종목 뭔지 아십니까? 예, 솔브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 게 솔브레인인데요. 오늘 종목들이 대다수 보니까 낙폭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지금 49,000원에 80%나 담고 계세요. 비중도 굉장히 크신데다가 마음고생,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팍삭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위안을 조금 가지시고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오늘 한 5% 빠지니까, 비중도 80% 되면 막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지지대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까지 빠지면서 밀려 내려와는 왔습니다만, 솔브레인이 예전에 이 테크노세미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이라는 회사였고, 굉장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IT 화학 쪽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밀려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만큼 우려가 섞일 만큼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없는 종목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우려가 어떤 소문이 사람을 잡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문이 종목을 잡은 케이스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밀려버렸는데 일단은
차트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지금 오늘 밀렸는 자리가 결국은 이 부분이 지지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늘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은 지수가 장 막판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종가가 거의 저가가 돼버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실적 여전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쪽, 즉 스마트폰 쪽으로 보면 2014년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2014년도 보급형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 부분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지지받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잡아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게 너무 높으세요.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높은데 일단은 지금 그 평균 단가까지가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그것도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하신 거는 일단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가 왜 저항대냐면 맞고 밀려서 내려오고 맞고 밀려서 내려오고 또 맞고 그걸 뚫는 듯 했으나 또다시 맞고 밀려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54,000원대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위에서 조금 더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은 괜찮은데 그 위에서 다시 맞고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한 54,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여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500원 정도 잡으시면 이 41,500원을 종가상 깨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그 우려가 과해지면 34,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젠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시젠 매수가가 6만원이고요. 비중이 6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시젠이 아마 오늘 약간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내렸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도가 나와줬으나 전고점에 대한 부담, 이 물량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 이 진단시약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CJ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전망 또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하락폭만큼 그대로 빠진다라는 부분들 항상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났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61,000원 자리대입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61,000원 정확하게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 63,0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63,000원, 2차 67,0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자 그다음에 121선 부분이죠. 약 56,5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힌트 하나 더 주시죠. 육곡에. 5번째 힌트죠. 5번째 힌트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어떤 신성장 동력입니까? 신성장 동력이라 하면 새로운 성장 먹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쪽에 대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LED 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시장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첨자 나왔나요?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1511님 뒷번호입니다. 1511님, 8466님, 그리고 7589님, 그 다음에 1355님,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7788님 이 5분이 당첨되셨는데요. 자,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벤트는 한 달 동안 지속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가시죠. 예, 다음 종목 문자 메시지 좀 이분도 비중이 크신데요. 비중이 80%나 됩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고요. 11,100원에 비중 너무 크세요. 80%고 지금 손절선 이미 다 지나쳤네요. 그죠? 그리고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손절선은 이미 지나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면서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결국은 헬스케어 산업이 떠야 결국은 그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군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 자, 여기가 지지대죠. 그러니까, 자, 요 부분, 6,700원 부근대입니다. 요 부분이 늘 지지를 받으면서, 자,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요 자리에서 자, 반등이,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선 의미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지대를 종가상 깨고 내려오는, 즉 6,700원대를 종가상 깨고 내려오는 자리는 정말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관점이고요. 자,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고 가셔야 되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8,600원, 즉 8,600원에서 700원 사이인데요. 그때가 오면 결국은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에서 바로 뚫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왜? 즉 그 부분에서 소화해야 될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8,700원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잡으시면 되는데 11,000원까지 잡으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에서 비중을 줄이시기를 80%는 너무 많아요. 비중 꼭 줄이세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은 6,700원이에요. 요거 깨고 내려오면, 종가상 요거 깨고 내려오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고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최근 들어 보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신성장,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 산업, 즉,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대감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증시 큐 여보세요. 첫 번째 시간을 좀 선보였습니다. 많이 좀 서툴렀던 부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상담은 02-3153-2619번으로 전화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무료로 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 대안주를 좀 공개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한마디만 좀. 네, 말씀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혼자 다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리얼 토크,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큐 여보세요. 여기 전화 많이 주시면 당첨의 기회도 얻으시니까요. 자, 내일도 시청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공개 종목도 말씀해 주시고 끝내셔야죠. 예, 저희 대안주는 실리콘 웍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 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 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오늘 대안주 제시해드렸던 부분은, 자, 요거, 방송 마치고 바로 4시부터, 지금 정재훈 멘토님께서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대안주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죠? 네. 예.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예, 인사를 드리시죠.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